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Empirical Analysis of EIP 1559라고 하는 아카이브에 현재 올라와 있는 논문인데요. 실제로 이 EIP 1559가 이더리움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프로토콜의 개선 제안들을 하는 그런 포맷입니다. 이제 작년 8월쯤에 이더리움에 실제 적용이 된 그런 EIP이고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더리움의 수수료 체계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이 원래 수수료를 내가 트랜잭션을 좀 더 빨리 블록에 억셉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수수료를 좀 더 비싸게 낸다던가, 아니면 뭐 크게 상관없다 이러면 수수료 비용 자체를, 수수료 피 자체를 좀 낮게 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원래 경쟁을 했었는데, 이러한 경쟁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웠고, 네트워크 혼잡 상황에 대한 반영이 뒤늦을 수 있고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고자 등장한 프로포절이고요. 실제로 이 프로포절을 적용하고 난 뒤에 어떤 양상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혹은 데이터 관측을 통해서 유의미한 분석을 한 그런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을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자기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연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요약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TFM이라고 해서 트랜잭션 피 메커니즘이라는 게 원래 블록체인에서 잘 없었습니다. 없진 않죠. 원래 이 피 메커니즘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존재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잘 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트랜잭션 피라는 거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뭐 여러 개선 제안들도 없었고 실제 리얼월드에서의 시스템적 분석도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저자들은 이더리움의 풍부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EIP 수수료 메커니즘을 바꾼 TFM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더리움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상에 기록된 데이터 플러스 다른 리치한 데이터들을 좀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게스 클라이언트의 멤풀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블록에 트랜잭션이 담기고 난 후가 아니라 블록에 담길 때까지의 그런 데이터들로 추적을 좀 하였고, 실제 뭐 이더리움 프라이스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 수수료 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정보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EIP1559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가스비를 더 비싸게 주겠다 혹은 뭐 더 저렴하게 주겠다 이런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이라고 하는 방법에서 벗어난 최초의 TFM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EIP1559가 적용된 이후에 어떤 양상이 달라졌는지를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피의 그런 어떤 분포라든지 혹은 뭐 변화 양상이라든지 이제 관찰을 했고, 트랜잭션이 멤풀에 들어가서 블록에 담길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웨이팅 타임, 그 다음에 실제로 EIP가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안정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세큐리티까지 관찰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관측 결과 EIP1559가 적용되고 난 후부터 이더리움은 어떤 수수료에 대한 추정을 하는 게 좀 더 쉬워졌고요. 원래는 수수료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좀 고충을 겪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EIP 적용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블록 안에서 가스 프라이스가 이렇게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넓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추려진다. 즉 어떤 한 블록 안에서 가스 수수료에 대한 이 분포가 그렇게 퍼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추정이 쉽다.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요청 보내놓고 블록에 담길 때까지의 웨이팅 타임도 줄어들었다. 라는 걸 찾아냈고요. 반면에는 가스 수수료 자체의 그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고, 컨센서스 세큐리티에 대한 영향이 조금은 있긴 있었는데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았다. 이런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이더리움 가격이나 이런 데이터들도 좀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할수록 웨이팅 타임이 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라는 분석도 진행을 하였고, 블록 사이즈가 이 EIP 적용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블록 사이즈는 한 블록에 담을 수 있는 연상량, 가스의 총합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블록 사이즈가 포크 발생 가능성들도 더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자, 서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EIP 1559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건데,
이런 트랜잭션 피 메커니즘이 사실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굉장히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기본적으로 이 트랜잭션 수수료 때문에 이 마이너들이 보상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블록 생성 보상과 이런 트랜잭션 수수료부터의 보상을 취해가지고 결국 블록 생성에 대한 리워드를 받으니까 인센티브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블록체인의 인센티브 제도는 프로토콜 전반에 걸쳐서 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아가서 사용자들의 경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ETFM은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수수료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으면 일단 무조건 비싸게 내야 트랜잭션이 담기니까 수수료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던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가능한 트랜잭션 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더리움은 원래 이 EIP 1559 적용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냥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끼리 수수료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트랜잭션 수수료를 제시할지 정도를 좀 예측을 해야 됐고 그거보다 많게 혹은 뭐 그 수준으로 그보다 적게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트랜잭션을 보냈어야 됐다. 일종의 한계라면 한계가 있었고요. 작년 8월 5일 날 이더리움의 런던이라는 이름의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면서 EIP 1559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EIP 1559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안들도 좀 반영이 되긴 했는데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건 EIP 1559고요. 이 EIP 제안은 하위 호환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원래 자기가 트랜잭션 보내던 방식대로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으로 트랜잭션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적용된 이 피 메커니즘으로 베이스 피랑 팁 개념을 통해 가지고 바뀐 수수료 메커니즘으로도 트랜잭션을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EIP 1559가 조금 의미를 가지는 게 메이저 블록체인에서 최초로 이런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을 벗어나서 트랜잭션 피 메커니즘을 적용한 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유효했다 안 했다, 영향력이 얼마나 있다 없다라는 이 논문의 분석이 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이 있기 전까지는 이 1559 제안에 대한 실질적 관측이나 검증은 사실 없었고요. 뭐 굳이 몇 개를 좀 꼽자면 어떤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EIP 1559 적용 이후 가스 유세이지에 대한 이런 분포라던가 아니면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나마 좀 살펴본 논문이 있긴 했었고 아니면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그냥 인포멀리하게 이 EIP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EIP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도의 논의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 것도 이 EIP 적용 이후에 트랜잭션 수수료에 대한 어쩔 땐 저렴하고 어쩔 땐 비싸고 왔다 갔다가 그렇게 잦지 않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오버페이드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낭비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트랜잭션 대기 시간도 짧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맞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제 이더리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세 질문에 답변하는 걸 초점으로 뒀고요. 첫 번째로는 이 TFM 적용 이후에 트랜잭션 피에 대한 어떤 양상의 변화가 있었느냐, 수수료 예측이 더 쉬워지느냐 아니느냐, 어떤 한 블록 안에 수수료의 분포가 넓게 어떤 애들은 저렴하고 어떤 애들은 많이 비싸고 넓게 퍼져 있느냐 아니면 적절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특정 수준에 몰려 있느냐 이런 분석도 좀 진행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트랜잭션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분석,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적용이 블록체인 세큐리티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 같은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ETFM 적용 이후에 수수료 예측이 쉬워질 것으로 이제 이더리움 커뮤니티도 그렇고 저자들도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 뒤에 자세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EIP 1559 적용 이후에는 베이스 피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수수료가 있고 채굴자들한테 팁을 얼마 준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기본 수수료 덕분에 수수료 예측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라는 나이브한 예상을 좀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 EIP 1559는 SEE라는 어떤 평형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 First Price Auction은 베이지안 평형이라 가지고 이런 SEE가 BNE 문제보다 훨씬 풀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참여자들은 EIP 1559의 SE 특성 덕분에 좀 더 수수료 예측 같은 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풀기가 쉬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더리움의 참여자들이 실제로 다 이성적이냐 그렇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EIP 1559가 조금 더 수수료 피 예측이 쉽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리얼월드 리얼 데이터에서도 그런 양상이 보이느냐를 이 논문에서 좀 분석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컨센서스 세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블록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 EIP 1559에서는 블록 사이즈가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합니다.
크게 왔다 갔다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가스 한 블록에 있는 가스 사용량, 총 연산량이 되겠죠. 이게 왔다 갔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컨센서스 세큐리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뭐 이런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들의 뭐 분석이라든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EIP1559를 좀 살펴볼 건데, 이더리움에서의 수수료, 트랜잭션 수수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택을 막기 위한 용도가 있고요. 만약에 트랜잭션의 연상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무한 루프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택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량에 따른 수수료 지불의 요소가 이더리움엔 반드시 필수적이고, 나아가서 어떤 한 블록에 담을 수 있는 연산량의 제한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트랜잭션을 블록에 담을 것인가를 결정짓게 하기 위한 수수료 간의 경쟁 요소도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 방법을 썼죠. 가스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가스를 썼느냐 곱하기 내가 가스 하나당, 이 가스가 수수료, 그러니까 연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얼마나 가스를 많이 썼느냐 곱하기 내가 1가스당 얼마의 가격으로 지불할 것이냐,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데 얼마의 가스를 지불할 것이냐를 곱해가지고 총 가스 수수료가 결정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가스 유스드, 가스를 얼마나 썼느냐는 내가 요청한, 트랜잭션이 요청한 연산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건 이 뒷부분 가스 프라이스 부분이고요. 가스 프라이스를 더 높게 하면은 당연히 토탈 가스비 역시 높아지니까 채굴자들은 똑같은 연산을 하고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으니 가스 프라이스를 높게 제시한 사용자의 그런 트랜잭션을 우선적으로 블록에 담아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EIP1559 적용 이전의 트랜잭션 피 메커니즘에 해당을 했고요. 이더리움이 블록 가스 리미트라고 해서 한 블록에 담을 수 있는 총 연산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블록에는 총 연산량이 얼마만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이게 EIP1559 이전에는 15밀리언에 해당을 했고요. EIP1559 적용 이후에는 30밀리언으로 조금 크게 늘어났습니다.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트랜잭션들의 가스 리미트의 합이 이 블록 가스 리미트를 넘지 않도록 블록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한 블록의 연산량의 제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EIP1559 적용 이후에 이게 30밀리언까지 늘어났지만 실제로 이 EIP 적용 이후부터는 다이나믹하게 블록 가스 리미트가 바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타겟으로는 15밀리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IP1559 전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 상황이고, 사용자가 가스 프라이스를 이제 비딩을 하게 되고 다른 블록체인의 사용자들이 이제 경쟁자가 되어가지고 좀 더 높게 제시를 해야 더 빨리 블록에 담기는 그런 양상이 됐었고요. 마이너들은 하이어 가스 프라이스를 제시한 애들을 담아가지고 블록 리워드와 이걸 같이 받고 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이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저도 이제 게임 이론 쪽을 잘 아는 건 아니라서 SE랑 BN이랑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평형 정보들이 좀 있어가지고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경쟁자들, 다른 블록체인 사용자들의 비딩을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최적으로 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지어야 되고요. 얘는 이런 양상이 있다 보니까 내가 트랜잭션을 보내는 내 트랜잭션에 대한 뭐 내재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에 기반해서 가격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 뭐 불합리라든지 어려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가스비에 대해서 오버페이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랜잭션을 내가 보냈지만 적절하게 못 보내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런 문제들은 EIP1559의 등장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애초에 몇 가지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픽스 사이즈의 블록의 그런 가스 리밋들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30밀리언으로 확장을 했지만 최대 리밋들을 이 30밀리언 범주 안에서 0에서부터 30밀리언 사이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좀 했고요. 가스 타겟을 15밀리언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블록가스 리미트가 15밀리언에 맞춰질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0에서 30밀리언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5밀리언에 맞출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적용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면 베이스 피라는 개념과 팁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베이스 피는 일단 내가 사용자, 블록체인 사용자들이 마이너들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피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팁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이 사용자한테 얼마나 그냥 팁을 더 줄 거냐, 이 마이너에게 얼마나 팁을 더 줄 거냐 하는 진짜 팁 개념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베이스 피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네트워크 컨디션과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에서의 베이스 피의 그런 수준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전 블록의 그런 가스 유즈드의 양을 보고 이번 블록의 베이스 피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래 수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다이나믹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베이스 피를 결정하는데 이전 정보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블록의 베이스 피는 이전 블록의 1 플러스 8분의 1 해가지고 가스 타겟 15밀리언 분의 이전 블록에 썼던 가스의 총량 빼기 가스 타겟 해가지고 베이스 피가 결정이 되어서, 가스 타겟이 15밀리언인데 이전에 15밀리언보다 더 많이 썼으면은 베이스 피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어서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보낼 요인을 좀 억제시키게 되고요. 반대로 이 가스 타겟보다 이전 가스의 유스드가 낮았으면 네거티브가 되어가지고 베이스 피가 좀 낮아져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좀 트랜잭션을 수수료 부담 없이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계속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은 비딩을 할 때, 수수료 경매에 참여를 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priority fee per 가스에 대한 priority fee 개념이고, 이게 팁에 해당을 하고요. 두 번째가 max fee라고 해서 내가 총 지불할 총 수수료의 맥스치를 결정을 짓게 됩니다. 이 베이스 fee는 알고리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경매에 고려할 사항은 팁을 얼마나 줄 거냐와 맥스 캡을 얼마로 설정할 것이냐, 이걸 이제 고려를 하게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게 되냐면, 지불할 가스 프라이스는 베이스 피에 팁을 더한 거 그리고 맥스 피 중에 작은 값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사용자가 맥스 피랑 팁을 60,2로 이렇게 한번 제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베이스 피가, 이번 블록의 베이스 피가 60보다 크면은 베이스 피보다 내가 팁을 합친 걸 더 적게 냈으니까 이 블록에는 트랜잭션이 담기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상황이 좀 더 해소가 되고, 그래서 mem풀에 들어있다가 베이스 피가 좀 낮아진 경우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트랜잭션이 펜딩 상태에 있게 되고요. 만약에 베이스 피가 58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용자가 팁을 이만큼 줬기 때문에 이 범위를 끊어서 보는 건데, 만약에 이 채굴자가 이 트랜잭션을 블록에 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사용자는 60에서 베이스 피를 제한 것만큼을 일종의 팁 개념으로 채굴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60만큼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이스 피가 58에서 60 사이에 있으면 사용자는 60만큼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되고, 만약에 베이스 피가 58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베이스 피 플러스 팁 2만큼을 수수료를 지불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딩할 때도 당연히 맥스캡만큼 걸어두는데 60보다 적게 쓰게 된다면은 환불받게, 그럼 환불로 다시 수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비딩하는 방법을 바꾼 게 EIP1559 제안이고요. 아까 이제 게임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좀 더 사용자의 트랜잭션에 대한 내재적 가치 평가를 더 잘할 수 있고, 경쟁에 있어서 어떤 에스티메이션이 좀 더 쉬운 그런 양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